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랜만에 국힘의 공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공천은 이제 저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조용한 감동이다. 조용한 감동.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조용하긴 하는데 감동이 없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제가 보기에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조용한 감동.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제가 이제 그 5장면 한번 꼽아봤어요. 지금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중요 부분은 상당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이 상당히 잘 됐다. 민주당하고 이게 대비가 된다. 민주당은 완전히 공천을 망쳐내가지고 지금 이게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다 좌파 패널들도 인정하는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그게 공천을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 됐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감동적인 좀 의미 있는 장면들이 있었을까? 이걸 제가 이제 나름대로 꼽은 이제 그 5장면을 한번 이렇게 꼽아봤어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못하는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죠. 첫째는 이제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입니다.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올 때 우리 메시지 정말 이게 감동적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디 종로를 가나 어디 비례 1번 가나 어디 가나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어디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과실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저는 불출마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민주당에 이재명 너게 지금이라도 불출마할 수 있냐? 이재명 너는 못하잖아. 왜냐하면 너는 방탄 때문에 배지 없는 이재명이는 뭐 이빨 빠진 호랑이지 발톱이 없는 호랑이지. 그럼 고양이한테도 먹히는데 너 바로 이게 불출마하는 순간에 그냥 이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또 들어갈 텐데 방탄 없으면 이게 돼? 어차피 너 개양을에 숨은 거 아니야. 가장 안전한. 이재명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감동적인 민주당이 못하는 걸 해낸 거. 이게 바로 감동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과실을 나는 누리지 않겠다. 선당우사 선민우사 불출마. 이게 저는 첫 번째 감동적인 장면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장제원 의원 많이 비판도 했고 또 이제 불출마하시라 희생하시라 많이 이게 방송대에서 조금 이게 평소에는 좀 이게 비판한 거는 제가 이게 사적인 감정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공적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고맙게도 이제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장제원 하태경이만 바보 됐네. 근데 하태경은 이제 승부 어려 놓으니까 빼고 장제원이 바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당을 위해 유일하게 정말 윤 대통령의 핵심 공신 아닙니까? 이런 분이 희생을 했다는 이걸 이게 평가를 받는 거죠. 이게 왜 바보가 된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부산시장도 있고 또 다른 장관이나 여러 차례가 비서실장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도 활동할 수 있죠. 옛날에 후보 때였으니까 저는 그 결단을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대식 교수가 이제 공천됐는데 아무래도 장제원 의원의 결단이니까 호흡이 좀 맞는 분이 후보되는 게 맞고 여러모로 봐도 저는 김대식 교수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나 맞다 봐요. 거기에 우리 구청장 출신 이제 저기에 반발이 좀 있었는데 원팀이 돼가지고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게 아주 만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낙동강 벨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동적인 그게 바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저는 이준석 토크쇼 할 때 부산까지 내려가서 딱 앉아서 포용하는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미스터 린턴 어쩌고 저쩌고 이 장면이 이게 아주 기억이 나요. 이 장면에서 이준석이는 끝난 겁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이 뭐 킬러지만 말때리 패지만 그 장면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사면까지 건의해서 이준석을 이제 사면시키 줬잖아요. 근데 그자가 이제 그 끝까지 오히려 이제 그 안하무인 완전히 품격 없는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가서 출판기념회 아니고 토크쇼 딱 이연주하고 했죠. 딱 앞에 앉아 있는데 완전히 그냥 영어로 떠들어가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 같으면 그냥 이건 인종차별로 처벌됩니다. 그때 이준석이 인성은 이거다. 이게 딱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때부터 이준석이는 맛이 간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준석이는 이제 반등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이게 가라앉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그 공도 크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아직 뭐 출마나 기득권은 과실을 누리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장면으로 봅니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김은경이나 옛날에 이례경이 혁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세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제 바로 일어난 거죠. 어제 경선에서 바로 이제 이거 시스템에 의한 혁명, 조용한 게 감동. 시스템에서 정말 신인이 현역 의원을 꺾는 이게 현역 불패를 깨뜨리는 이게 엄청난 저는 사건이다. 이게 민주당에는 없어요. 제가 오늘 채널A나 연합뉴스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죠. 저는 네 번째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제 구자룡의 승리, 다섯 번째가 장해찬의 승리라고 봅니다. 이거 민주당 제 편을 보고 그랬죠. 당신들 장해찬이가 30대입니다. 당신들 30대 신인이 현역 의원 이긴 거 있어? 큰 소리 치죠. 저쪽 패널이 말을 못해. 없잖아요. 30대 신인이 현역을 이긴 게 있냐고. 와, 저도 이게 장해찬 최고위원이 아무리 인지도가 높고 해도 거기에 전복민 현역 의원이 상당히 재력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현역이잖아요, 부산에.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내심 걱정됐어요. 그런데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입니다. 물론 이게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많이 떨어진 건 맞죠. 충청권이나 수도권의 현역이 이긴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신인도 열심히 장해찬이처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됐잖아요. 부산에서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젊은 신인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세 달 대통령실 근무기가 안 되거든요. 이제 4년간 갈고 닦아야 될 겁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인지도를. 저는 장해찬의 승리, 그 다음에 구자룡의 승리는 또 어떻습니까? 구자룡, 이분들이 처음에는 인재 영입할 때는 전략공천 줄게 양천갑 이래가 영입했잖아요. 근데 상황이 시스템에 따라 가니까 결국 전략공천이 안 됐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인데.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사면 경선으로 갔지 않습니까? 정미경, 조수진, 그 다음에 구자룡. 근데 우리가 내심 이 구 변호사 인지도는 높고 이게 뭐 이재명 저격수로 방송도 많이 하고 인지도 높은데 혹시 이게 그래도 이게 갑자기 내려가 가지고 현역 조수진이나 몇 년 동안 이게 고생했는데 이길 수 있겠어? 이런 게 걱정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경선을 통해서 결선까지 가서 바로 이제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게 민주당에는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전부 이게 민주당은 친명들만 다 이게 경선도 친명만 이기지 비명은 학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당한 공정하게 승부를 해서 이번에 젊은 신인이 구자룡 그리고 이제 장해찬 이게 저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가 이렇게 다섯 장면을 꼽아보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그 본선을 봤더니 본선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장해찬은 이제 그 부산입니다. 부산 수영구예요. 부산 수영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유동철이라고요. 유동철이라고 이제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요. 전략 공천한 거죠. 유동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윤경 거기 그 예비후보 당협위원장이 막 반발하고 난립니다. 민주당은 이제 시끄러워요. 지금 반발하고
강윤경 후보가 이제 반발하는데 이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는요,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기본 뭐 시리즈 있잖아, 소득이나 이걸 이렇게 설계한 완전히 진짜 그 좌파 이재명의 그 똘마니 까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장해찬 수영부니까 또 이거는 이제 그 크게 걱정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구자룡 변호사 거기 이제 그 황희하고 붙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경쟁자가 지금 이제 자격 심사가 문제돼 가지고 황희가 이제 그 공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황희가 이제 그 어떤 자냐 이래 봤더니 이자가 이제 문체부 장관 청문회 할 때 문체부 장관 했는데 존재감은 없죠. 근데 청문회 할 때 많이 문제가 됐죠. 이자가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외국인 학교에 1년에 학비가 4천만 원이 넘는 또 이게 문다의 아들 같네요. 문재인의 그 손자 있잖아요. 우리 그 태국으로 간 그것도 학비가 4천만 원이 넘죠. 이게 좌파들이 이래요. 황희가 딸이 그 학비가 4천만 원이 넘고 그리고 이제 워낙 적금도 많이 넣고 보험료도 많이 내고 근데 황희가 수입이 1년에 뭐 국회 월급 해봤자 한 1억 이게 1억 3,800이네 2019년 2019년에 모든 소득이 1억 3,800인데 근데 애가 학교 간다고 학비만 4천만 원이 넘네. 와, 그리고 이게 그 얼마나 기부금, 예금, 보험료 이런 거 많이 내가지고 빚도 갚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달에 세 가족이 생활비를 720만 원 썼네. 1년에 720만 원. 한 달에 60만 원가 사는 거야. 황희 대단하다. 야, 거지도 요즘 60만 원 더 들겠다. 우리 딸도 용돈 60만 원 더 달라던데 대학생인데 60만 원 가지고 세 가족이 살아? 황희.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 이랬더니 뭐라느냐 황희가 어떻게 살았어? 이랬더니 아이고 우리 그 식비는요 명절에 고기 선물로 들어온 걸로 다 해결했대. 와, 이 소리 듣고 이게 혈압이 또 오르네. 아니 명절에 고기 선물 들어온 걸로 식비를 다 해결해? 황희 너 뇌물 고기 너 이재명이처럼 그 맨날 소고기 다 받았냐? 버카로 샀냐? 뭐로 샀냐? 어떻게 명절에 소고기 선물로 식비를 해결하냐? 이게 말이야? 그리고 이게 또 이야기했네. 황희가 부인은요 미용실에도 안 가고 집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야 황희 너게 부인이 미장원에도 안 가고 집에서 머리를 누가 잘라준대? 자기 머리 자기 스님도 자기 머리에 못 깎는다잖아. 황희 네가 잘라주냐? 네가 이발사야? 네가 미용사냐고. 집에서 이게 머리 자른다고 이게 60만 원가 살아? 이런 위선자입니다. 황희는 세종대왕 때의 그 정성 황희하고는 전혀 다른 자입니다. 전혀 다른 자예요. 아주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게 보세요. 한 달에 60만 원가 생활했다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부인이 머리 자른다고. 그 다음에 명절에 들어온 소고기로 식비를 해결했다고. 이게 인간입니까? 이 사실을 양천갑에 있는 모든 분들께 알려야죠. 제가 이제 종편에서 방송에 앞장설 겁니다. 황희, 너 60만 원간 머리 자르고 고기로 묻지. 제가 이게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방송에서 떠들 겁니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양천에 다 지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전부 전화하셔가지고 60만 원으로 생활한 황희 위선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저는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자꾸 우리 스스로 물론 이제 안타깝게 억울하게 떨어진 분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진짜 장래성은 있는데 준비가 좀 부족해서 떨어진 안타까운 이런 이제 그 청년 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비례에서 좀 많이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 그 비례에서는 청년들, 그다음에 여성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우리 사회 다방면의 약자들 많이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구는 이기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천은 목표가 이기는 공천이에요. 그 수단에 물갈이든 청년 배려든 여성 배려든 다 그거는 수단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기는 공천.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경선을 통해서 통과한 우리 그 김기현 대표든
주호영 의원이든 전부 경선을 통해 통과한 분들은 실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마다 나가서 조용한 감동이다. 이렇게 계속 떠들어줘야 됩니다. 자꾸 좌파들은 야 감동이 없다 뭐가 없다 떠드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 확실한 제가 우파 패널로서 국민의힘의 공천은 조용한 감동, 시스템의 감동, 제대로 된 공천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5장면, 이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감동적이었다. 한동훈의 불출마, 장제원의 불출마, 인요한의 그 포용, 그리고 이제 구자룡의 승리, 그 다음에 장해찬의 승리, 이런 게 바로 국민의 공천의 명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